당신도 나처럼 위로받기를, 당신도 나처럼 도움받기를, 당신도 나처럼 사랑받기를, 당신도 나처럼 용기를 얻기를, 당신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가기를, 무엇보다 행복해지기를.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를 위로하는 해세의 문장을 만나는 시간. 언제 올지 모를 희망 말고 지금 행복했으면. 지은이는 송정님, 발행은 자음과 모음입니다. 이 책은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거니?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등으로 수많은 독자의 마음을 따스하게 안아줬던 송정님 작가의 신작 에세이인데요. 유리 멘털의 소유자였던 작가가 헤르만 헤세의 문장에 감명을 받고 그를 통해 치유받았던 인생의 경험을 꾹꾹 눌러 담은 책입니다. 헤세는 삶의 문턱에 부딪힐 때마다 방향을 결정하고 마음을 위로하고 질문에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고 하는데요. 음악을 사랑하고 사색의 힘으로 날마다 순수에 가까워지는 사람. 어쩐지 내 투정을 다 들어줄 것만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렇게 위로받았던 해세의 조언들을 옮겨 놓았습니다. 책에 수록된 40개의 이야기 안에는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혹은 아직 아픔을 겪으며 성장하고 있을 이들에게 전하는 작가의 진심 어린 조언이 담겨 있고요. 인생의 다양한 고민 중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랑과 이별, 타인과의 관계, 자신과의 거리, 거스를 수 없는 시간과 나이, 인생과 성장이라는 5개의 장으로 나뉘어 은은한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파로 들어간 이연미 작가의 그림은 글의 온기가 그 자리에 더 오래 남을 수 있게 합니다. 다정한 시선으로 삶을 그리는 따뜻한 이야기와 편안해지는 그림이 녹아든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넌 이미 잘하고 있어라는 작가의 응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나 다행인 것은 당신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차타공인 유리 멘털의 소유자였다. 정신이 연약해 이리저리 흔들렸고 이럴까 저럴까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서성거렸다. 나뭇가지에 피어난 꽃잎처럼 작은 바람에도 팔랑거리던 어느 날 헤르만 헤세의 첫 번째 소설 베터 카멘친트 속 이 구절을 만났다. 나보다 구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번역가의 솜씨가 더해진 강렬한 그 문장에 나는 혹했다. 모든 면에서 힘없고 연약하고 뒤처지지만 구름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내가 최고라고 당당히 말하는 이 문장 덕분에 나는 새로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그때부터 헤세의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헤세의 책을 읽으면 한 문장 한 문장을 그냥 넘기지 못했다. 몇 번이고 되돌려 다시 읽고
책도 읽었다. 저절로 사색의 습관이 생겼다. 이후 누군가 이상형을 물으면 나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헤르만 헤세. 그가 왜 그렇게 좋으냐고 물으면 그 이유를 꼽느라 5 손가락이 모자랐다. 음악 애호가야, 밤새 음악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걸. 그림을 잘 그려 서로 모습을 그려주면서 놀면 재미있을 것 같아. 자연을 인생 코치로 삼을 줄 아는 사람이야. 하늘 보는 걸 좋아하고 구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희망을 품게 해주는 사람이야. 겉으로는 약해 보여도 속으로는 엄청 강한 사람이지.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간 사람이야. 사색의 힘으로 날마다 더 순수에 가까워지는 사람이야.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 누가 물으면 그의 책들을 내밀면 됐다. 작품 속에 그가 다 스며 있으니까. 데미안 싱클레어, 한스 크눌프,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시타르타, 그들의 모습 속에 헤세가 있었다. 헤세의 작품을 읽는 내내 그와 아주 긴 이야기 나눈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그 때문이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수상 소감이기도 한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말처럼 헤세의 작품은 가장 개인적이라 가장 창의적이다. 작품에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의 진정성은 다른 작가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특별하다. 사랑에 빠질 때, 이별할 때, 아플 때마다,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비틀거릴 때마다 나는 헤세와 마주 앉고 싶었다. 헤세는 어쩐지 내 투정을 다 들어줄 것 같았다. 맑고 깊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들어주다가 나중에 집에 돌아가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줄 것 같았다. 그렇게 내가 위로받았던 헤세의 조언들을 여기 옮겨보았다. 인생의 고민에 달아놓은 헤세의 댓글은 부드럽지만 강렬하고 따스하지만 냉철하고 짧지만 지혜롭다. 시공을 초월해 그가 남긴 글로 남아 내 서툰 인생을 기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나의 그 행운을 당신에게 나눠드린다. 당신도 나처럼 위로받기를, 당신도 나처럼 도움받기를, 당신도 나처럼 사랑받기를, 당신도 나처럼 용기를 얻기를, 당신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가기를, 무엇보다 행복해지기를. 살아있는 모든 것은 되어가는 과정이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헤르만 헤세, 서간집. 오늘도 난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어. 친구의 집에는 금지어가 하나 있다. 난 못한다는 말을 못하게 한다.
그 대신에 아직 하지 않았다는 말을 쓰게 한다. 예를 들어 나는 바이올린을 연주하지 못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아직 바이올린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1등을 못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아직 1등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말은 습관처럼 자주 쓰인다. 나는 테니스를 못해. 나는 피아노를 못해. 나는 글을 못 써. 나는 달리기를 못해. 나는 요리를 못해. 난 못해는 더 이상 할 마음이 없다는 클로징 멘트다. 인생 폐업을 선언할 때나 쓰는 말을 우리는 수시로 하고 있는 셈이다. 매일매일 문을 열어도 시원치 않을 텐데 매일매일 문을 닫고 문고리를 걸어버린다. 나에게 자꾸 문을 오픈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놓거나 머뭇거림은 필요 없다. 그냥 문 활짝 열고 도전을 외치며 뛰어들어 보는 거다. 나이와 상황을 떠나 꿈을 가진 사람은 멋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멋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발걸음이 중요할 뿐. 스페인의 작곡가이자 첼리스트인 파블로 카살스는 95세에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고 하루 6시간씩 연습했다. 많은 나이임에도 치열하게 연습하는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도 내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95세의 나이에도 나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대가의 인생법이다. 우리는 누구나 완전하지 않다. 뭔가 되어가는 과정일 뿐, 살아있는 한 끝없이 배워가야 한다. 누려보지 못한 지식과 즐거움이 세상에 많다. 정년퇴직한 어느 교장 선생님은 65세의 나이에 히라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 나이에 왜 그렇게 어려운 공부를 하느냐고 묻자 새로운 걸 배워야 살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70세를 훌쩍 넘긴 어느 무역업자는 바이어에게 악기 연주하는 것을 들려주기 위해 색스폰을 배우기 시작했다.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 나이는 세월로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먹는다. 나이는 20살이지만 꿈도 없고 열심히 노력할 이유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는 이미 젊지 않다. 나이가 90세가 넘었어도 꿈이 있고 서툴러도 시도하고 있다면 그는 청년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시도해보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나아져야 하고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나는,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사람 사이에는 심연이 있다. 이 심연 위에 다리 하나가 임시로 놓여 있지만 이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것은 사랑뿐이다. 고마워요. 내 곁에 있어주는 당신. 어릴 때 하던 놀이 중에 여럿이 노래를 부르며 빙글빙글 둥글게 돌다가 사회자가 5명 하거나 2명 하면 그 무리 속에 얼른 들어가야 하는 놀이가 있다. 나는 그 놀이가 참 두려웠다. 무리지을 사람을 미리 잘 봐두었다가 얼른 그에게 달려가 부둥켜 안고 그 무리 속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꿈뜨고 악착같이 못해서 혼자 남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 여지없이 탈락이었다. 그렇게 혼자 되는 것이 어린 마음에도 쓸쓸하고 외로웠다. 살아가면서 알게 되었다. 외롭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열심히 달려가 온 힘을 다해 껴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건너오기만을 기다리면 나는 결국 외롭게 혼자 남겨진다. 내 발걸음이 그에게 다가가고 내 마음이 먼저 그를 향해야 한다. 미국의 포크록 듀오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부른 노래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 가사처럼 지칠 때 다리가 되어 주겠다고 말해주는 사람, 힘들 때 자신에게 기대시라고 말해주는 사람, 응원이 필요할 때 당신의 시절이 빛날 때가 왔다고, 당신의 꿈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응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다리게만 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어떨까? 참 좋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참 좋은 당신이 되어주면 어떨까? 외딴 곳을 헤매고 차가운 바람을 지나 마침내 따뜻한 등불이 켜진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그 문을 열고 들어서면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늦지 않게 다가가야 한다. 그에게로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 이 말을 건네야 한다. 이제 내가 더 사랑할게.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슬퍼하지 마세요. 고 밤이 오리요. 밤이 되면 창백한 산과 들 위에 살포시 웃음 짓는 차가운 달을 바라보며 서로 손을 잡고 쉬게 되지요. 내가 곁에 있을 테니 아무 걱정 말아요. 우리 손에 운명이 담겨 있다고, 생명선도 있고 직업선도 있고 애정선도 있어서 손금을 보면 그 사람 인생이 보인다고들 한다. 문득 내 손금을 깊이 깊이 들여다본다. 애정선에 담겨 있을 내 연애 시계를 돌려본다. 내 손에 닿았던 그 사람 뺨, 내 손에 머물렀던 그 사람 손의 온기, 내 손가락에 손가락을 걸며 약속했던 기억, 내 손으로 밤새 썼던 편지들. 그리고 이제 내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음을 깨닫는다. 손금에 어디쯤에서 엇갈린 걸까? 애정선 어디쯤에 이별이 예정돼 있었던 걸까? 사랑을 하면서 내가 뭔가 계산했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서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서 내가 뭔가 지키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 손금에서 사랑이 사라져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사랑의 시작도 사랑의 엔딩도 결국 내 손안의 일. 애정선은 사랑이 지나간 눈물자리. 슬플 때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라던데, 슬플 때 내 슬픔이 가여워 떠나버린 것은 아닐까? 아플 때 내 아픔에 못 이겨 멀리한 것은 아닐까? 힘든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 어떤 말을 전해야 할까?
병이 난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는 것이 서툴러서 잔소리가 되어버리기도 한다.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 일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식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걱정한답시고 의사가 된 듯 병의 원인을 따지고 든다. 서툰 위로의 말은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위로는 어떻게 전해야 하는 것일까? 만약 말이 서툴다면 행동으로도 얼마든지 마음을 전할 수 있다. 병문안을 와서 숱한 위로의 말을 전하는 사람보다 환자 손을 꼭 잡고 오래오래 곁을 지키는 사람에게서 더 큰 위로를 받는다. 눈물을 흘릴 때 흔한 위로의 말을 던지는 사람보다 말없이 그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더 와닿는다. 친구가 우산 없이 비를 맞고 있을 때 온몸으로 같이 비 맞아주는 우정이 더 든든하고 연인의 슬픔을 내 일처럼 아파하며 품 안가득 끌어안아주는 사랑이 더 애절하고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부모님 용돈을 드리면서 많이 드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효심이 더 애틋하다. 100마디 찬사보다 손을 꼭 잡은 신뢰가 더 굳건하고 1000마디 고백보다 사랑을 담은 시선이 훨씬 진실하다. 위로와 축하는 타인의 상처와 타인의 기쁨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좋아하는 공감이다. 나도 당신과 함께 한다는 마음이다. 인생의 캄캄한 밤이 다가왔을 때 서로 위로하며 손을 잡는 순간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위로의 방법을 몰라 혹은 위로의 말이 서툴러서 실수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타인의 슬픔에 마음 아파하고 타인의 기쁨에 힘차게 박수치고 타인의 절망에 위로의 말을 찾는 그 마음은 얼마나 따뜻한가.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었던 나처럼 누군가 당신의 위로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인다면, 어깨에 짊어진 짐이 버거워 보인다면, 발걸음이 유독 무거워 보인다면 용기 내어 한마디 건네보면 어떨까? 당신의 오늘이 조금 더 환해지기를, 당신의 내일이 살짝 더 나아지기를, 이런 응원의 마음이 닿기를 바라며, 슬퍼하지 마. 내 곁에 내가 있잖아.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은 우리가 고통과 인내에서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존재한다. 아플 때 곁에 있어 준 적 있나요? 바쁜 하루 끝에 달콤한 휴식 시간, 이승윤의 노래 달이 참 예쁘다고를 듣다가 가사를 떠올려 본다. 죽어서 이름을 어딘가 남기기보단 살아서 그들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볼래. 내가 뽑은 가사가 아름다운 노래 리스트에 이 곡을 얼른 추가한다.
내 이름이 다정하게 느껴지는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이 불러줄 때이고, 내가 부르고 싶고 기억하고 싶은 이름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다.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이름, 혹은 내 주변에서 따뜻하게 불리는 이름, 이 중에 당신은 어떤 이름으로 살고 싶은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지만, 사람이 있고 이름을 남기려고 세상을 사는 건 아니다. 직위와 명예를 위해 남기는 이름은 여러 사람에게 기억되지만 순간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에 새기는 이름은 한 사람에게 기억될 뿐이지만 영원하다. 달 위에다 발자국을 남기고 싶진 않아. 단지 너와 발맞추어 걷고 싶었어. 이 노래 가사처럼 인생의 마지막까지 발맞추어 걷고 싶은 사람, 당신 곁에 그 사람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과 결혼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온 후배에게 반려의 조건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다.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 그 사람이 내 곁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를 떠올려 보라고. 만약 치매에 걸려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을 때 내 곁에 그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고. 세월이 지나 젊음이 떠난 자리에는 주름이 는다. 그러다 크고 작은 병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한다. 반려자에게 혹은 나에게 질병의 그림자가 들이온다면 곁에 있는 사람은 내게 뭐라고 말해줄까? 이런 상상을 해보면 반려자의 모습이 점점 그려진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입을 열고 눈을 맞추며 말하면 그만이다. 함께 기뻐해 주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사람이 웃을 때 같이 웃고 진심으로 격려해 주면 된다. 젊고 아름답고 잘 나가는 시절에 같이 있어주는 것은 쉽다. 쉬운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 사람이 아파할 때, 그 사람이 불행할 때, 그 사람이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절망할 때, 변치 않고 사랑을 주는 일,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사랑을 희미하게 하는 요소는 많다. 갑자기 닥친 현실적인 어려움, 갑자기 찾아온 병, 가족의 반대, 사회의 따가운 시선, 갑자기 얹어진 절망의 무게, 서서히 다가온 마음의 변화, 또는 내 꿈의 무게가 너무 커서 사랑을 떠나보내기도 한다. 사랑의 자격증은 힘든 사람 곁에 오래오래 머물러 있어 줄 수 있는 마음에 발급해줘야 한다. 아플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곁에서 조용히 함께 아파해주는 마음, 터널을 빠져나온 그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비 맞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우산을 씌워준다. 안 쓰겠다고 하면 우산을 버리고 같이 비를 맞아준다. 어깨가 축 처진 그의 손을 잡는다. 손을 빼려고 해도 힘주어 잡고 고백한다. 이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거라고.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둘이 같이 손잡고 걸어가자고. 너와 함께라면 이 밤도 깜깜한 밤이 아니라 달이 참 예쁜 밤이라고. 행복은 이성이나 도덕과 관계가 없다. 그것은 마법과 같은 것이다. 소박하게 행복한 사람은 요정에게서 선물을 받은 사람, 신의 가호를 받은 사람이다. 요정에게서 선물을 받은 사람. 행복하니?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 바로 대답하지 못한다. 내 인생에 행복한 때가 몇 번이나 있었을까?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 한 템포 쉬고 돌아오는 대답들은 거의 부정적이고 행복과는 거리가 있다. 언젠가 행복이라는 TV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있다.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리포터가 질문했다. 행복한가요?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젓는다. 유치원생부터 어른들까지 행복한 사람은 없었다. 왜 불행한데요? 그 질문의 답에는 경쟁에 치여 사는 슬픔이 투영돼 있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의사가 되어 병원을 개원한 사람은 건너편 건물에 큰 병원이 들어서자 긴장했다. 누구나 꿈꾸는 회사에 입사한 사람은 보다 유능한 신입사원이 들어오자 긴장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웃과 비교하는 아내 때문에 상대적 빈곤을 느꼈다. 어떤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기대가 너무 커서 미워했다. 어떤 부부는 서로에게 거는 기대가 무거워서 등을 돌렸다. 그때 행복하게 웃는 한 사람이 등장했다. 그의 직업은 청소부였다. 그는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에 일어나 출근했다. 아내도 일찍 일어나 그를 배웅했다. 부부는 서로의 뺨에 뽀뽀를 하며 우리 아내 예쁘다, 우리 남편 멋지다를 연발했다. 세상 잣대로 보면 예쁠 것도 잘난 것도 없는 그들이지만 부부의 눈에는 서로가 참 예쁘고 참 멋진 듯했다. 어둑한 새벽거리의 적막을 뚫고 청소차가 나타났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남자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사는 게 고맙고 행복하니 새벽도 고맙고 행복하고, 일이 고맙고 행복하니 쓰레기도 고맙고 행복하고, 그 남자의 얼굴에는 행복이 넘쳐났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에겐 당연한 것들도 감사할 일투성이다. 번듯한 외모, 타고난 건강, 단란한 가족까지. 그러나 행복이 아닌 불행을 발견하는 이들이 더 많다. 남들은 다 이뤘는데 나는 이룬 게 없다고. 남들은 많이 가졌는데 나는 너무 가진 게 없다고. 남들은 운이 좋은데 나는 운이 나쁘다고 불평했고 불행했다. 이와 반대로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는 사람도 있다. 값비싼 찬이 없어도 밥을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병원 신세를 지고 있지만 아직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하고, 눈은 보이지 않지만 말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고 한다. 불만 채널을 감사 채널로 돌리고
내 마음의 주파수를 감사함으로 고정시켜 놓는 일. 어쩌면 이것이 어둑한 그늘의 삶을 태양의 삶으로 바꾸는 유일한 비결이 아닐까.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곁에 있는 사람,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 그것이 행복의 유일한 조건일 것이다. 그래서 행복의 반대어는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다. 신은 인간이 쉽게 찾을 수 없도록 오히려 가장 가까운 마음속에 행복을 꽁꽁 숨겨뒀다고 한다. 마음속에 숨겨진 행복은 누가 대신 꺼내줄 수도 없다. 내 마음속 사정은 나만 알 수 있으니까. 난 이래서 행복해 하는 것들, 내가 느끼는 행복의 요소를 하나하나 꼽아보자. 거창하고 위대한 것을 꼽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아주 사소한 것들.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 좋은 노래 한 곡을 새롭게 알게 됐어. 이렇게 하나하나 꼽아보면 10손가락이 금세 모두 접힌다. 와,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내 어깨가 한껏 솟는다. 보일 듯 보이지 않고 닿을 듯 닿지 않는 행복은 우리를 애태운다. 파랑새를 찾아 떠도는 아이처럼 우리는 행복 속에 있으면서 행복을 찾아 헤맨다. 당신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덜 슬프길 바란다면 행복하고 싶어요 라는 말 대신 난 행복해요 라고 말해보기를. 행복이라는 이 다정한 연인은 이 세상 마지막 순간까지 내 곁에 있을 것이다. 내가 버리지 않는 한 말이다. 그러니 명심할 것은 한 가지뿐이다. 사랑을 느끼는 순간 사랑이 내 것이 되듯 행복을 느끼는 순간 행복은 내 것이 된다. 나만의 행복을 찾는 일은 그래서 아주 어렵지도 불가능하지도 않다. 나는 어린아이가 돼서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리석음과 옳지 않음을 행하고 환멸과 비애를 겪었던가. 잃어버린 순수를 찾아서. 어른이 될수록 조심해야 할 항목이 늘어난다. 이런 감정은 드러내면 안 되고, 이런 말은 삼가야 하고,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고, 어른이 될수록 지녀야 할 항목도 늘어난다. 집을 사야 하고, 땅을 가져야 하고, 통장 잔고가 풍요로워야 하고, 어른이 될수록 지켜야 할 사람들도 늘어난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친구에게 잘해야 하고, 이웃에게도 친절해야 하고, 그래서 어른은 아무 데서나 울 수 없다. 어른은 함부로 감정을 드러낼 수 없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지키고 책임져야 하는 어른의 그림자는 그렇게 발밑에서 하염없이 길어진다. 어른이 되려면 점점 감정 표현에 서툴러지는 걸 느끼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감정 표현이 서툰 게 아니라 감정을 갖는 것 자체가 서툰 건 아닐까. 그게 웃어본 적이 언제더라. 울어본 적이 언제였지. 무언가에 설렌 적이 있었나.
재미있는 게 뭐가 있지? 느낌표 대신 물음표가 가득하다면 나 지금 괜찮은 걸까 하고 의심을 해봐야 한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마음의 느낌표를 더 많이 쌓아가는 데 있다. 하지만 내 삶의 물음표만 늘어간다면 그건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내 기억 저편, 잠들어 있던 한 아이를 깨워본다. 작은 일에도 감탄사를 터뜨리던 아이,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던 아이, 별거 아닌 일에도 감동하던 아이, 사탕 하나에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던 아이, 아이스크림 하나에 꿈을 이룬 듯 기뻤던 아이. 아이는 자라서 어엿한 어른이 되었지만 말랑말랑 순수했던 마음은 단단하게 굳어서 감정이 새어나올 틈이 사라졌다. 그렇게 우리는 알아차릴 틈도 없이 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아이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순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순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 마음을 도둑 맞았다는 것이다. 어른이 된 후에 아이 같은 마음을 회복하기란 쉽지 않다. 피카소도 이런 말을 했다. 정교한 그림을 그리는 건 힘들지 않았지만 다시 어린아이가 되는데 40년이 걸렸다고. 한번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일은 쉽지 않지만 아이의 마음은 꼭 되찾아야 할 삶의 필수 요소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잠들어 있던 내 안의 순수성을 찾아내고 간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처럼 마음껏 웃고 기뻐하며 새로운 하루가 왔다는 사실에 아이처럼 설레고 있다면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니다. 조급할 것도 없고 무리할 것도 없이 하루 하나씩 내 안의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우선 자주 크게 웃어본다. 원망이 쌓이면 소리내 울기도 한다. 세상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맑은 날 오솔길도 걸어보고 기타도 배워보고 가끔은 무작정 바다를 보러 가본다. 그렇게 조금씩 순수해질 때마다 우리의 불행은 1g씩 줄어든다. 불행을 내보낸 빈자리에 행복이 가득 차도록 내 삶을 순수로 끊임없이 채워본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모든 순간 소중한 나에게 건네는 해세의 위로, 언제 올지 모를 희망 말고 지금 행복했으면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